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시 전문가 그룹 입시판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 고1 학생들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예비 고2라고 할게요. 이제 기말고사를 거의 이제 끝낸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막 지금 벼락치기 하느라고 정신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겨울방학만 지나면 이제 예비 고2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오늘은 이런 주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예비 고2 니네들이 지금 꼭 해야 될 세 가지. 근데 앞에 어떤 전제가 붙었어요? 내년 입시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하면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비 고2로서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점 오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을 실천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2학년 때 가서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계속 쭉 잘할 거고요. 만약에 1학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반전을 노리면서 한번 2학년 때 제대로 본인의 실력과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일단 좀 간단히 소개하면 지금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입시판 컨설턴트, 그 다음에 인강 사이트 프리클래스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에서 여러 해 동안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생들, 연과고부터 시작해서 일반고, 특자고, 특성화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얻게 된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들, 사례들을 좀 학생 여러분과 좀 공유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그걸 극복해서 꿈을 어떻게 좀 달성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도움을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중부남부교육지원청이나 또 충남교육청 같은 곳, 또 몇몇 고등학교들의 진로 진학 강사로서 실제로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학이 그런 학생부들의 활동들을 평가하고 또 반영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것들 역시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비 고2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1학년 때의 내신과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제 교과 강사로도 좀 일했던 적이 있는데, 항상 보면 이게 중위권, 좀 어정쩡한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름 시험 대비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기특한 모습은 좋은데, 채점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냥 거기서 끝이 나요. 아, 몇 점 맞았어, 몇 등급이야, 몇 등이래.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면 조금 운이 좋아서 그의 시험이 좋았다라고, 결과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개이득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상위권과 최상위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치른 시험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끄집어내요. 분석을 해요. 문제점, 약점, 보완해야 될 점. 그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1학년 동안 치렀던 4번의 지필고사의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목별 등급이라든지 성취도가 나올 거고, 분명히 그 부분에서 석차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아쉬운 부분들이나 2학년 때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 그 점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최근 11월 달에 모의고사들은 아마 거의 참여를 했을 겁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의 위치가 아닌 전국에서의 나의 위치, 그것도 수능 형태로 된 국영수 탐구 과목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봤을 텐데, 모의고사 시간에 졸았던 친구들이 아니라면 나의 경쟁력이, 전국에서의 경쟁력이 우리 학교의 경쟁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지 어떤지, 이런 점들을 반드시 좀 체크하라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물론 문이과 통합 과정이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최종적인 전공이나 진로는 결국에는 이제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과 쪽을 생각하는 친구라면 단순히 내가 1학년 때 내신이 2.0이다, 2.5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까지 고려를 해서 일단 수학에서 나의 내신이 어땠나, 그 다음에 영어는 어땠나. 선생님 근데 과학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여러분 1학년 때의 통합과학의 의미는 사실 2학년 때 선택 과목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전공적 합성이나 역량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영어와 수학, 단위수도 그렇고요. 영어와 수학의 중요성이 1학년 때는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과학도 영어에 준해서 이제 체크를 하시고, 자, 국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학, 영어, 과학, 국어의 순서대로 자신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나머지 과목들 있잖아요. 통합사회라든지 뭐 한국사라든지 기술가정 이런 과목들 역시 중학교 때처럼 그냥 평균을 올리는 어떤 그런 역할로서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의미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그렇게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주요 과목, 수학을 중심으로 한 주요 과목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자. 그 다음에 문과 친구라면 당연히 예상한 것처럼 국어와 영어의 비중이 가장 강력하고요. 사탐 역시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어, 영어,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과 친구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과를 그러니까 수학의 경쟁력이 높은 친구들과 같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핸디캡은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수학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아니면 이번 겨울방학 때 뭐 수학에 몰빵하다시피 학습 계획을 세워갖고 2학년 때 더 중요한 다른 과목들의 데미지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모든 과목을 다 잘하겠다, 이런 조금 비현실적인 목표보다는 내가 주요 과목 우선순위, 단위수, 전공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학년을 돌아보고 2학년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주요 과목들 국수영과나 국수영사의 내신들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4등급 때 5등급 때 친구들 일단 미안합니다. 여기 좀 화면상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또 그런 친구들 고민을 한번 들어주는 시간을 마련할게요. 1등급 때 초중반인 친구들은 사실 무슨 걱정이 있어요. 다만 분명히 그 친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친구들은 의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스카이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서 약간의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2학년 때는 좀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등급 때 친구들은 2학년 때 과목 수가 늘어나면서 자신의 좀 약한 과목들로 인해서 내신이 하락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2등급 때 친구들과 3등급 때 친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요 과목의 선택과 집중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제부터는 막연한 공부가 아니라 전략적인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달라져야만 2학년 때 내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해요.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생각보다 내신 상승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해 주시고요. 모의고사를 통해서는 내가 어떤 영역의 학교 석차, 전국 석차 100분위 비교해 보면 우리 학교의 특성상 또는 나의 어떤 역량상 모의고사나 수능이 좀 더 강한지, 아니면 내신이 좀 더 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2학년 때 학습 로드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영수 중심으로 한번 경쟁력을 내신이나 모의고사 한번 평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챙겨야 될 두 번째는 세특과 행특이에요. 지금 아마 자기평가서나 이런 거에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뭐 써내라 이런 거 막 정신없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텐데, 세특 잘 써주시려고 선생님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세특을 의미 있게 채워야 되는데, 그냥 수업 내용 채우고 열심히 한 거 채우고 교과부장으로서 뭐 그냥 이제 학습 준비를, 수업 준비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사실 그거는 나만의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진로와 관련된 고민이라든지 주도적인 역량이라든지 인성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근데 세특이 왜 지금 선배들한테도 중요했지만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때는 자기소개서 없잖아요. 지금 2024학년도 입시니까 자기소개서 없어, 교사 추천서 없어, 자율동아리 대입에 미반영돼, 대회 수상도 미반영돼, 9번의 독서활동 내용도 이제 나 100권 200권 쓸 필요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노력들이나 뭐 반전 포인트나 스토리를 담을 게 이제는 학생부밖에 안 남아 있어요. 세특밖에 안 남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세특을 그 학기 그 학년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는 다른 친구들과 뻔한 스토리로 이렇게 복붙하는 식으로 만약에 기재가 된다라고 하면, 대학은 나중에 학생부를 보고 여러분의 강점이나 경쟁력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행특, 뭐 행동특성 종합의견도 담임 선생님이 보통 알아서 써주시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사라진 봉사세특의 내용들도 녹여낼 수가 있고요. 담임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나의 고민 또는 진로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조금 기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꼭 노력하시기를, 요번 타임 겨울방학 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 자료에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이 아니라 이건 수학 세특이거든요. 여러분이 수행한 활동과 성장 경험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성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친구들과 동일하게 했던 수업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 독서 활동이 이제 대입에 미반영돼요.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9번의 독서 활동, 저자와 제목만 적힌 그 내용이 이제 단순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독서 활동의 동기나 알게 된 점을 이러한 세특에 반영해서 오히려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인 독서의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라든지 모둠 활동이라든지 토론 활동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참여했는지 이런 점들이 드러나는 세특이라면 충분히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대신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특을 요번 1학년 때부터 잘 만드시도록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1학년 때 진로나 전공에 대한 거 어떻게 결정들 하셨어요? 뭐 결정이라기보다는 좀 탐색들을 하셨나요? 어느 정도 정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2학년 때 과목 선택을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전공에 대해서 정하지를 못했거나 또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기말고사를 마치고 또 겨울방학 때 조금 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제가 해보도록 추천하는 거는 자신의 관심 전공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과 연계된 활동을 2학년 때 어떻게 할지, 뭐 동아리를 포함해서 또는 내가 선택한 과목을 포함해서 어떻게 연계시킬지를 조금 로드맵을 짜보면 어떨까,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모 대학교의 전공 가이드 중에 요즘 이제 이공계 친구들은 컴퓨터 공학과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쪽 개발자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텐데 정확히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는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는 곳인가?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면 어느 쪽의 진로나 어떤 쪽에 취업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시중의 책보다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게 대학교의 전공 가이드 내지는 전공 홈페이지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글 작죠? 네. 컴퓨터 공학과에 가면 미분, 적분학, 이산수학 같이 수학도 배우고요. 1, 2학년 때.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우리가 인공지능 AI를 위한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컴퓨터 보안이라든지 이런 세부 분야까지 배우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 또는 나는 보안 산업에서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직업을 갖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활동이나 독서들을 2학년 때부터 연계시킨다면 나중에 이과를 지원했을 때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학생부를 만들 수 있다. 서류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요번 겨울방학 전에 전공에 대해서, 관심 전공에 대해서 대학교 전공 홈페이지와 전공 가이드를 활용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비 고2, 지금 고1이죠. 예비 고2가 반드시 해야 될 3가지를 안내 드렸고요. 이 부분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도록 권해드립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성스럽게 저를 포함한 소장님들이 또 답변을 달아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